안녕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GV 정말 지속도 안 나오고 다들 자리를 채우고 무서워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서 두려워지기까지 하는데 그만큼 오늘의 게스트에 대한 기대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부담을 드리고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MBC FM 영화음악 만드는 김세인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재훈 장사님과 더불어서 저는 MBC FM 매일 아침 9시에 세훈 장사님하고는 매주 금요일날 영화 이야기 하고요. 오늘 아침을 진행하고 있는 여러분만큼 또 뮤지컬 선생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중음악 연사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시작하면서 토다라는 작품의 다들 2018년에 개봉한 작품과 그리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시작하면서 오퍼스 편다 보시죠. 그렇죠. 네. 아마 그 편을 다 본 사람은 이것까지는 결국 보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를 놓치기 힘들죠. 이 작가가 또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일단 이 영화의 중간에 인터뷰한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스키 마사오이라는 분. 그러니까 그분이 계속해서 사카모토 요이치를 인터뷰했었고 한국에 나온 두 권의 책이 있잖아요. 음악으로 자유로워지자도 바로 스키 마사오이와의 인터뷰가 시작된 책이고 그리고 그 뒤에 나온 나는 앞으로 몇 번의 보름달을 볼 수 있을까라는 책도 바로 스키 마사오이라는 사람과의 인터뷰 중심으로 사카모토 류이치가 이야기를 풀어내거나 사카모토 류이치 전문 인터뷰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랫동안 그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솔직한 얘기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나는 앞으로 몇 번의 보름달을 볼 수 있을까의 마지막 에필로그가 바로 스키 마사오미가 정리한 이 마지막 순간에 대한 짧은 게 마지막 에필로그로 실려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드는 게 지금 여러분이 보신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 작품 보기 전에는 어쩌면 내가 알던 이 책의 내용들이 영상으로 좀 정리가 됐나 보다 정도만 생각했다가 생각지도 못한 굉장히 내밀한 기록들이 나와서 후반부로 갈수록 눈물이 굉장히 슬퍼하면서 봤고요. 하나만 이런 거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정보 말씀드리면 나레이션 있잖아요. 사카모토 류이치의 일기를 계속 나레이션하는 나레이터를 보면 다나카 민이라고요. 일본의 엄청나게 유명한 무용가고 최근에 여러분 이사를 감독의 국보에 보면 국보에도 전설의 가부키 배우로 어디 영화관 같을 때 이렇게 누워있는 그분을 만나봐가는 그런 역할로 등장하셨고 퍼펙트 데이즈 빈 벤더스의 퍼펙트 데이즈에서 공원에서 춤추시는 홈리스 있죠. 그분이 다나카민이시고요. 예전에 메정드 히미코의 바로 히미코가 다나카민. 그래서 배우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일본을 대표하는 현대무용가세요. 그분이 사카모토 류이치와도 친하고 생전에 공연도 같이 올리고 했어서 그분이 사카모토 류이치의 남긴 일기를 나레이션하는 나레이터로 영화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마 사카모토 류이치를 좋아하는 분도 있고 많이 아는 분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아마 저마다 사카모토 류이치를 알게 되고 좋아하게 된 시점들이 조금씩 다 다를 수도 있어서 우선은 이 영화의 담기기 이전의 사카모토 류이치 이야기를 조금 하고 영화를 알려주는 겁니다. 일단 윤상 씨가 사카모토 류이치를 처음 알게 된 계기, 처음 좀 관심을 갖게 된 계기, 처음 좋아하기 시작하는 시점 그런 거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로 기억하는데요. 일단 사카모토 류이치라는 뮤지션과 아이오라는 팀을 아주 우연히 그때는 이제 비디오라는 게 한 100집, 그러니까 제가 강북 북가정 출신으로서
100가구에 한 대 정도가 있었어요. 비디오 테이프 플레이어라는 게. 그 친구 제가 이제 우연히 갔다가 일본 방송을 이제 랜덤으로 막 녹화해서 이제 아무래도 일본 문화에 관심을 갖게 죄는 아니니까요. 그래도 우리는 그때 딱 채널 AFK에 포함해서 4개 있던 시절. 그래서 아무튼 우연히 어떤 방송과 방송을 녹화한 사이에 어떤 밴드가 연주하는 부분이 한 40초 정도 있었거든요. 40초. 네. 그게 YMO의 라이딩이라는 곡이었어요. YMO는 중간에 나왔던 옐로우 매직 오케스트라. 네. 3명이 함께 했던 밴드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그런 사카모토리시라는 음악가에 대해서 이분이 워낙 버라이어티 하신 분이라 지금 돌아가시기 한 3, 4년 기록된 것만 볼 때는 순수 음악가에 훨씬 가까운 모습이시겠지만 저의 첫 만남은 그냥 밴드에서 건반 연주하는 진짜 멋있는 형이었거든요. 그한 40초 되는 곡이 이제 옐로우 매직 오케스트라라는 이제 유리 사카모토가 몸담았던 3인조 그룹인데 라이딩이라는 곡을 듣고 거의 이렇게 마법에 걸리듯이 이건 뭐지? 그래서 그 팀의 이름을 알아내는데도 한 1년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고.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이건 뭐 자랑이 아니라 제가 이제 필연적으로 음악을 어우러들게 된 이유 중에 제가 스스로 그냥 납득하고 있는 분이 뭘 들으면 쉽게 잊어버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노래적으로 몰라도 제가 작가님께서 말씀드렸지만 10년 걸려서 찾아내는 곡도 있고 무서워요. 멜로디 기억을 하는데 도대체 이게 노래 어떤 곡인지 모르다가 아직도 못 찾아내는 곡이 한 10곡이 있는데 샤라멜 들거나 노래를 해도 못 찾더라고요. 샤라멜의 어떤 얘가 워킹하는 그 알고리즘은 소리를 듣고가 아니라 어떤 그 곡이 갖고 있는 소수 부호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막 1, 2초만 들어도 얘가 딱 아는데 사람이 불러서 곡을 찾아주는 거는 아직까지는 제 기준에서는 좀 아쉬울 때가 있는데 아무튼 각설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딴딴딴 딴딴딴딴딴딴 약간 오리엔탈리즘이 느껴지는 멜로디 라인이라는 곡인데 이게 너무 멋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밴드의 이제 소위 말하는 이 모습이 당시에 그런 신디사이저를 가지고 연주하는 그런 사람들이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80년도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YMO 79년도부터 활동했으니까 한 3년 후에 알게 된 건데 어쨌든 거기에서 너무 멋있는 사람이 물론 이제 유키로 다카시라든가 하루미 호소로라는 그런 이제 호소노 어떻게 보면 사카모토 선생님이 예언을 하셨네요. 호소노가 담배는 아니고 지혜로 있을 거다. 누가 먼저 줄까 했는데 거짓말처럼 딱 한 2달, 3달 사이에 드라마 유키로 다카시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고 선생님께서 같이 돌아가시게 됐는데 어쨌든 처음 만남은 그렇게 됐고요. 그때는 루이치 사카모토라는 이름을 몰랐어요. 네, YMO라는 밴드가 그때 이제 그 테이블을 놓고 녹화했던 주인은 마스타 세이코의 연락을 세이코가 나오는 방송을 녹화하다가 어떤 그 방송에 잠깐 YMO가 등장했던 한 30, 40초를 보고 저는 이제 거기에 넣지 않아서 그 멜로디를 계속 기억하고 있다가 결국은 대학교 입학할 시절에 그 밴드에 그 사람이 루이치 사카모토라는 것을
모르겠지만 정체를 파악하는데 한 5년 걸린 거죠. 그때 처음으로 접했던 게 그 미디어난이라고 하는 라이브 앨범이 있어요. 뮤지션 감독의. 이걸 드러머 남궁현 씨가 그 테이프를 어디서 녹음해가지고 이게 뮤지션 감독이라는 사람의 솔로 라이브인데 한번 들어봐. 불타는 뮤지처럼 그 자기 얼굴로 있었는데 이건 또 뭐지? 신경질이 났어요. 너무 잘했어. 너무 멋있어서 그래도 영국의 멋있는 형들 때문에 어떻게 해야 이런 청이라도 해볼 수 있을까 했는데 바로 옆 나라에 이렇게 다 같이 것 같은 밴드가 있다니 아무튼 이제 이런 질투심과 함께 사카모토 선생님에 대한 사랑이 피어나고 그 후로 당신에 대한 정보를 보기 시작했던 적이 있습니다. YMO는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일본의 뮤지션이나 아니면 뭐 영화 감독이나 배우들 이름을 부를 때 미야자키 하야오라고 부르지 하야오 미야자키라고 안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사카모토 뮤지는 처음부터 뮤지 사카모토라고 모두 익숙해진 케이스였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국에도 그런 말을 하는 애들이 흔치 않던 시절에 YMO가 그렇게 크게 활약을 하면서 외국에서 더 먼저 스타가 되는 일본 내에 스타가 된다기보다 처음부터 글로벌 스타여서 국내 소개될 때도 영어 시급이 뮤지 사카모토라는 가지고 먼저 소개를 해서 지금 일본의 아티스트 중에서는 그런 분이 정말 몇 명 안 되는 것 같아요. 뮤지 사카모토가 더 익숙한. 하지만 사카모토 뮤지가 맞는 우리가 부르는 명칭이고 그때의 이게 아마 4월 15일에 사카모토 도쿄 멜로디라는 다큐가 개봉해요. 그건 뭐냐면 바로 그 YMO 시절에 뮤지 사카모토의 PC가 다큐멘터리 1시간 분량의 다큐멘터리인데 그거 여러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 시절에 그냥 그 시절에 아시아의 데뷔곡이고 그 시절에 그냥 아시아의 데뷔곡이라는 그 사카모토 뮤지였어요. 음악적으로도 스타일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앞서가는 그런 분이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화를 좋아하고 영화음악으로 많은 뮤지션을 접하는 케이스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 82년에 처음 40초 만나는 그 다음에 나온 영화 전장의 크리스마스의 배우처럼 근데 사카모토 이시가 그 영화에 출연하게 된 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 영화의 감독께서 그 전설의 오즈마나기 감독님께서 그 전장의 크리스마스를 만들려고 할 때 적어도 이전에 일본이 전쟁했던 것에 중간에 우호적인 시선을 담은 영화에 출연하는 배우들은 단 한 명도 쓰고 싶지 않다는 방침을 정하고 나니 그런 건 없었대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국뽕영화에 그 당시 일본 입장의 국뽕영화에 출연하지 않은 남자들을 힘들었는데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전쟁의 인구가 60억인데 나는 왜 내가 20명, 30명 가운데 별로 뽑아야지 새로운 애를 뽑아보자. 그러다 보니 데이비드가 광고를 찍으러 일본에 와 있던 얘기를 듣고 무작정 광고 에이전시를 편지를 보내서 데이비드를 캐스팅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런 걸 매년 하잖아요. 일본도 그런 걸 했었잖아요. 일본을 이끌어가는 50인의 아티스트 이런 사진집이 있었는데 사진집을 보니까 사카모토 뮤지를 보고 이 사람은 뭐지? 느낌이 괜찮은데? 그래서 캐스팅 그냥 사진집만 보고요. 그래서 수련이 사카모토 뮤지 얼마나 캐스팅 케이스예요. 사카모토 뮤지가 무슨 제안을 하냐면 내가 이 영화에 출연하겠다. 대신 조건이 있다. 영화음악을 맡겨달라. 그래서 영화음악을 맡겨달라고 해서 거의 반강제로 영화 자리를 차지하고 작곡한 곡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즈 노래를 본인의 표현이니까 30초 만에 멜로디를 만들었는데 평생 나를 대표하는 곡이 나타났고 30초 만에 만들었다는 영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전장의 크리스마스가 시작이었고 그 뒤에 이제 그 전장의 크리스마스로 파리에 갔다가 베르나르도 베르토치와 인사를 하게 되고 베르나르도 베르토치가 마지막 황제의 음악을 맡게 되고 그 음악으로 아시아 최초로 아카데미 음악상을 수상하면서 YMO 시절과는 다른 또 다른 페이지가 열리게 된 시작은 83년, 87년에 두 편의 영화였어요.
그렇죠. 조금 차종을 급하자면 이 정말 누가 비교할 수 없는 이 거대한 음악가가 시작이 댄서서 음악을 맡았고요. 말씀하신 베르토루치 감독도 사카모토 류이치를 배우로 쓰려고 했지 음악을 맡길 마음이 1도 없었대요. 근데 이제 깐네 영화제라는 게 지금 모르겠지만 당시에 음악상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분은 배우로 데뷔해서 본업을 쟁취하신 분이죠. 아주 특별한 케이스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의 외모 얘기를 사실 신뢰하다가 함부로 하기 싫은데 아무튼 가슴을 다 가진 분이시고 또 그만큼 제가 어떤 인간으로서 여러 음악가들을 봐왔을 때 정말 끝까지 이분은 최선을 다하셨다. 저도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는지는 몰랐어요. 워낙 조용하게 알리지 말라고 하셨고 지인들 아주 가까운 가족들만 모였다라는 얘기 들었는데 저렇게 유스 오케스트라를 떠나시 다윗 전까지 영상에서 마음으로나마 지휘하신 모습에 가까워서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었고 정말 멋진 인생이었다는 건 저렇게 살고 나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 많이 생각을 좀 많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생각나는 하나도 없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로렌스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얘기에 편집본을 보고 자신의 연기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나의 연기를 덮어버리려면 정말 안 나오는 음악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열심히 찾고 있어서 그건 정말 여러분 살기 위한 공부예요. 영화를 보시면 알 거예요. 게다가 대사의 90%가 영어예요. 영어로 연기 한 번도 안 해본 음악가. 왜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영화관에서는 스페인들일지 모르겠지만 일본 건반계를 시범으로 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자기 연기를 보고 음악으로 접하게 된다는 얼마나 목숨을 건 정말 없다는 에너지가 다 나왔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지금은 사카모토 류이치가 이런 있지만 그때 마지막 방송이 음악할 때도 그 사카모토 코다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르토루치가 끝도 없이 음악을 요구를 하는데 음악할 시간이 2주밖에 없는데 음악을 내곡을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베르토루치가 그 내년까지 한 20곡 주면 안 돼? 그래서 사카모토가 안 된다고 그랬더니 이거 우리 해주던데 그래서 곡이 또 까요. 그래서 이제 그 까인 곡들을 가지고 스위트 유엔트라는 앨범을 만드는데요. 그 노란색 탑별 같은 걸 들고 있는 아주 그 아방가르드한 표시의 그 앨범에 스위트 유엔트라고 하는 연주곡이 그때 베르토 루치에게 마지막 문제는 아니지만 몇 번 까요. 그 뒤에도 스네이크아이인가요? 네, 스네이크아이라는 영화에 음악도 하셨죠. 그거는 학원을도 이렇게 이직들을 당했는데 레버넌트에는 계속 빠졌다는 그래서 그 곡을 모아가지고 벨과 복수라고 좀 외식에 나가셨던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팝스타였다가 작곡가이면서 영화음악가이기도 하고 또 환경운동가이면서 오케스트라 지휘자도 하시고 거의 모든 부분의 음악뿐만 아니라 음악 외적으로 삶의 모든 분야에서 가장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사카모토의 마지막에 남겨진 작품인데 그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사카모토 류이치가 제 기억에는 아마 2009년 무렵부터 조금 더 변화의 시작인 것 같은데 영화에도 자주 나오지만 음악에 대한 태도랄까요? 예. 그대로 특히 2017년에 발표한 에이싱크라는 음반이나 그 전에 나왔던 거는 우리가 보통 대중적으로 좋아하는 많은 멜로디가 있는 피아노 곡들과는 좀 다른 느낌의 다른 빗소리라던가 이런 자연 요소와 함께 음악을 만드는 작업이
2017년에 11대 특히 좀 더 늘어나지고 그리고 계속 이 작품까지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네. 베이싱크 말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다른 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걸 좀 전에 네. 2000년 초반에 아마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는 에너지 슬로우라는 연주곡이 그때부터 이분이 피아노로 자기의 정체성을 잡아가시지 않았나. 그래서 아싱크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완성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분은 또 2000년 세기말 뭐 이런 거에 브라질 음악에 대한 사람이 너무 지대하셔서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빙의 자택에 조빙이 평소 때 시던 피아노로 조빙의 곡들을 연주해서 까사라고 하는 그 앨범을 또 만드세요. 그러니까 정말 관심이 있는 분은 정말 본인이 할 수 있는 끝까지 덕후의 질이 어마어마하신 분이고 그 덕후의 레이던스라고 하는 범위가 제일 중에서는 저렇게 어떻게 살지? 하면서 책 보여줬죠. 저도 저번에도 그 앨범을 보는 오늘 처음인데 아무튼 뭐 문화적으로는 자기가 보고 싶고 봐야 할 것들은 좀 망라를 하는 인생을 하신 것 같은 생각이 이 작품에도 계속 본인이 이걸 보면서 일기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음악과 그 소리에 대한 소리 자체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아티스트 입장에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사카모토 리치가 이야기하는 그 음악에 대한 생각이나 처음의 변화 같은 것들이 윤상 씨 입장에서는 그게 좀 어떻게 다가오는지 궁금해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저는 운명론자인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리차드 카운토라는 분이 대중음악가로만 살았다라고 하면 그 노년이 굉장히 힘드시지 않았을까. 물론 YMO라는 팀으로 세계의 시장은 없으셨겠지만 지금 여러분 발언하신 지 3년 됐으니까 저분이 히트곡을 만들어야 되는 작곡가로서의 인생을 사셨다 그러면 굉장히 시원했을 것 같아요. 아니라 이미 뭔가 저처럼 한숨 꺼덕거나 절대 하지 않죠. 한 달에 막 6곡씩 팔고 이런 인생은 어렵게 될까요? 근데 이제 이분은 어려서부터 혼나면서 피아노를 배운 마지막 제네레이션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은 조성진 씨라든지 이런 분들 알아서 천재 그러면 그것도 뭐 강제로 뭐 이렇게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클래식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이 태생적으로 너무나 커서 자기를 그냥 후회 없이 힘을 들이겠지만 클래식 음악가로 클래식을 연주하면서 사시는 피아니스트인데 리차드 카운토의 이런 에피소드만 봐도 피아노 치기 싫은데 혼나면서 배우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재앙분이 계신 지금은 아이들을 그렇게 억지로 하시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이분은 그런 어떻게 보면은 엄격한 제국주의식의 어떤 교육이 만들어낸 가장 성공한 음악가일 수 있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뭐 본인이 드뷔시의 환생이라고 생각하시고는 여러분이 보셨던 책이 있다면 여러 번 등장해요. 사실 시계 이제 드뷔시 자아가 형성되었던 것 같고 주인공이 완전 멋있죠. 자기 시험 생각하는 주인공 같은 거 너무 주인공 같아요. 그리고 어떤 책에 아마 두 번의 책 중에 하나에 나오지 않나 싶은데
그 추가 질문드리면 그 24강부터 많은 음악가들이 나이를 먹을수록 뭔가 복잡한 음악보다 단순한 음악 그리고 뭔가 자연의 소리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공감이 네. 되시는지 그 아까 약간 상처로 갔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자기가 어디에 랜딩을 해야 될지 이미 40대부터 마음을 먹으신 것 같고요. 에너지 플로우로 100만 장을 그러니까 그게 일본에서 연주보면 또 그만큼 하기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콘서트에서 아마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똑같이 대중음악이라는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뭔가 넘고 싶고 바라보고 싶은 사람들이었다가 이분이 이제 방향을 클래식이나 순수 쪽으로 적으신 다음부터는 그냥 동경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도 뭐 연주를 60대부터 35세 이제 한국부터 음악을 다시 공부하러 미국을 갔었지만 이렇게 뭔가 대중음악을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는데 막 뭔가 누군가 히트곡에 대해서 약간 감각이라든지 분명히 수강학교 선생님도 그런 게 있으셨겠죠. 마지막까지도 내가 메리 크리스마스 들어오면서 한번 더 써야 된다고 하셨대요. 근데 하지만 이미 마음속으로는 본인이 회개할 또 본인이 그만큼 훈련된 이분은 연주자, 작곡가니까 동시에 연주자이시잖아요. 그래서 음악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결국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가장 자연스러운 소리란 뭘까를 당연히 우리는 동경하게 되는 시기가 오는 것 같아요. 나이가 이제 40이 넘거나 이런 저도 언젠가부터는 지나치게 화려한 어떤 그런 데서 조금 벗어나고 싶은데 이걸 벗어나면 히트곡을 못 만들지 않을까 생각도 갖게 되고 근데 이제 워낙에 젊었을 때 정말 그런 생각하고 넓은 음악과 자신의 기술을 만들어 보셨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어떤 경제적인 면에 본인이 끌려가지 않고 순수한 음악가로 클래식적인 터치로 피아노로 자신의 음악을 완성해 가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만큼 연주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처럼 날 때부터 전기가 없어서 음악을 안 했을 것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보다는 하는데 나는 어떻게 나이를 들어야 그러면 좋은 음악으로 남을 수 있을까? 라고 고민했던 적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뭐 확실한 결론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작곡가이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신 또 다른 부분이 노래인데 저는 가끔 제가 가수라는 걸 잊고 살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이건 제가 선생님하고 개인적인 일을 하는데 요 앞에 저 개인적으로는 사과부터 선생님을 만난 게 99년도에 공식적으로 한국을 공식으로 처음으로 만났을 때 그렇게요. 그때 제가 진행하던 영실 스튜디오라는 KBS 라디오에 나오셔서 영어로 인터뷰를 하셨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통역가를 정해놓고 이 선생님이 이제 미국에서 오래 살고 하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그냥 식사하시듯이 뭐든지 언어도 그렇고 한글 사랑한다고 끝까지 공부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이미 무식한 영어로 왜냐면 그때만 해도 일본어로 한국에서 인터뷰를 하면 이미 일본나 개방이 되었던 때지만 당당히 느껴진다는 이유로 잘 들으니까 가능한 영어로 인터뷰를 하자 그렇게 된다는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으로 만나서 저는 뭐 진짜 조용필 선배님 만났을 때 같은 어떤 해리에 진짜 이 사람이 나한테 서있구나 진짜 그럴 때는 저도 꼬마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인사를 드리고 2010년에 또 이제 한국에서 콘서트를 하실 때
그때는 저도 영화가 조금 되던 시기라서 그 무렵에 제가 이제 하루 어느 날 취해가지고 제가 잘 안 하는데 리시 사카모토 선생님의 곡 중에 노래 하나를 제가 반주를 아주 불러가지고 한 버전이 있었거든요. 근데 수리 씨가 가지고 그걸 이메일 주소를 안 되는 이유로 번역해봤어요. 성공수리 씨. 그 이전에도 이제 선생님 오랫동안 존경했을 정도의 그런 메일을 했는데 너무 싫어가지고 근데 다음날 바로 답이 왔거든요. 그 내용은 짤막하지만 야, 너 노래 잘한다. 나보다 훨씬 낫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사모토 유지가 이 영화 노래잖아요. 아주 가까운 지시라는데 모양처럼 했던 지시인데 아무튼 그걸 보내고 후회하고 있던 중에 갑자기 그렇게 메일을 받아가지고 너무 죄송해서 그냥 갑자기 답을 안 했어요. 그냥 그 연인이랑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사카모토 유지의 메일을 일시하시겠어요? 근데 저는 마음이 내가 한마디 욕하면 부담될 수 없잖아요. 최대한 그냥 이거는 너무 멋있지. 그냥 저는 성격이 좀 그런 편인데 그러다가 이제 2013년 그러니까 처음으로 선생님이 암 판정을 받으셨던 게 2014년이죠. 그때 또 제가 유튜브로 해피엔드 오늘 이 영화의 미니곡의 오케스트라 버전이 있는데 거기서 선생님이 피아노를 연주하시다가 중간에 너무 인자한 웃음을 이렇게 지는 컷이 있어요. 그걸 보다가 혼자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선생님이 아프지 마세요. 선생님의 이 웃는 모습을 꼭 다시 보고 싶습니다. 그분들도 시중에 오늘 가끔 이메일로 시중 실수 배 감독님이라든지 그래서 그분들의 이메일을 들어보라고 근데 그날도 바로 맞장구 나의 그런 응원 너무 고맙고 자기도 빨리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짤막하게 바쁘시고 많으실 텐데 저는 이미 또 한 번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지만 이분을 한번 괴롭혔다는 마음에 막 자괴감을 가져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너무 황송한 마음으로 정말 그때는 아프지 않고 완쾌해 주시길 정말 바랬었고 그렇게 됐다고 믿었는데 이 영화는 이제 다시 암 시작할 때부터 그걸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많은 생각이 많이 됐습니다. 저는 2018년에 한국 내한했을 때 지구일을 했었는데 이름이 좀 바꿔준 저도 술 먹고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저도 뭐라고 그랬어요. 저도 사실 지구에 하고 이러면 감독님들이나 누가 안 하지만 저도 만약에 그 내한이 돼서 먼저 사진 찍자는 얘기를 못 하거든요. 저도 딱 한 장 찍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으로 그 많은 지구에 가서 처음으로 대세계 사진 요청했던 우리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한테만큼은 그분이라는 사진 찍고 싶다는 마음을 들게 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한 사람이 아티스트로서 뭔가 이룩한 성과 때문만은 아니고 영화의 맨 마지막에도 나오지만 그런 멋진 인생을 산 사람을 마주한다는 느낌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답장한다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그런 사람 많지 않잖아요. 그 정도로 내밀만 있으니 그러한 작은 일화들을 누군가 마주친 사람들의 일화를 들을 때마다 한
번도 실망할 만한 그런 에피소드를 들은 적이 없는 영화분의 마지막에 남겨있는 이 작품인데 혹시 그래도 이 작품에서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순간 같은 게 혹시 있으세요? 아무래도 마지막에 모습이 있었고 정말 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걸 이건 그냥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자신이 다음 다시 제발 판정하고 피아노를 주셨는데 얘가 어떻게 자연으로 돌아가는지 cik을 그러니까 그건 이미 어딘가 담아놓겠다라는 그런 또 플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여러 가지로 자기가 남들에게 비춰지는 모든 부분을 이거는 뭔가 단어가 되게 요즘에 우리 하는 막 희화하거나 미안한 표현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쫑기가 근데 그게 결국에는 그거의 가장 끝에 레벨은 저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자기가 비춰지는 모든 걸 고려한다는 거잖아요. 내세우려고가 아니라 누군가는 나를 공부할 거나 나는 음악가로서 어떤 스탠스로 인생을 살아내야 될까. 그거를 불안하시기 하루 전까지 아니 1시간 전까지 서른씩 이거는 정말 초인적인 그런 희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진짜 마지막에 일소 오케스트라를 듣고 아이의 시를 요시나가 사유리라는 배우가 시를 읽는 순간에 정말 너무 좋다라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이 요시나가 사유리라는 분은 여러분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카모토 리츠와 함께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회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이고 본인이 이 배우의 팬이라고 해서 사유리스트라고 친하게 됐던 바로 그분이 시를 읽었던 거고 거기에서는 어떤 장면이 펼쳐졌냐면 사카모토 코다라는 작품 오프닝 시퀀스에 있던 장면인데 3.11 동일본 대지 이후에 동일본 대지진이라는 이유가 참사를 겪은 뒤에 음악가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사카모토의 대답은 뭐였냐면 쓰나미 피해를 입은 학교에서 건전한 피아노 그 학교에 있던 피아노를 건전해서 물에 젖어 있고 조율도 잘 되지 않은 피아노를 그 상태 그대로 그 지역 사람들을 간단히 다시 모아서 메리 크리스마스 미소 노래를 연주하는 게 사카모토 코다라 작품의 시작이었거든요. 나는 이러한 발상을 할 수 있구나. 이런 발상은 내가 뭔가 이상한 걸 해야지라는 생각에서 나올 수 없는 발상인 거죠. 정말 내가 음악가로서 내가 나만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음악으로서 뭔가 사람들을 위할 수 있는 건 뭘까를 생각해야만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그 오프닝에서 연주하는 메리 크리스마스 미소 노래가 물에 젖어있던 피아노가 보니 소리도 좀 어목하고 조율도 틀리기는 불안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들은 그 어떤 메리 크리스마스 미소 노래보다 가장 감동적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 해설하고 싶어했던 그 지역 아이들의 음악을 들으면서 결국은 가고 싶은 거잖아요. 저는 이게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본인의 행동으로 인해서 본인이 선물을 받은 어떤 가장 완벽한 해피엔딩의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얘기를 드려야 할까 말아야 할까를 지금 고민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 때는 보통 말을 하는 게 낫습니다. 제가 이제 사회자님께서 아까 제가 이메일에 대한 답장을 받았을 때 그렇다고 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저 개인적으로는 상처가 되는 음악적인 상처를 주신 분이 선생님이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대놓고 시작을 99년 수업 하는데 그때는 MD라는 게 있어요. 지금 찾아실 예전에 유니스컴 MD에 제가 그동안 발표했던가 인센서블이라는 앨범 작업하고 있을 텐데 거기에 담길 노래 빼고 저는 그때가 아무튼 노래는 겨우 해내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곡 중에 꼭 들려드려도 제가 그렇게 안 창피하다는 마음이지만 곡들을 MD에 녹음을 해가지고 드렸어요. 나 MD 종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냥 이거 친구 드릴게요. MD 플레이어를 이제 데모가 있는 거 들었죠. 그래서 제 연락처랑 써서 드렸는데 들어보시고 스위트가 있으면 언젠가는 연락 주시겠지. 그런 마음만 시간짜리 있었는데 노래 잘한다는 생각이니까 같이 저걸 해볼까? 말은 듣지 못했고요. 물론 이제 거기에 이제 지금 저는 조금 더 이분의 마지막이 이분이 만들어진 인간관계를 생각하면 너무 소박하게 마무리됐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우리 그 사물로 이종석 선생님께서 친한 지인들이 엄청 많으시고요. 저는 세계적으로 그리고 오늘 나레이션 하신 분은 몰랐지만 생전에 무라카미 류라는 작가하고는 또 엄청난 친구 관계로 같이 책도 만들고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그 인싸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인데 아니 그렇게 친한 분들도 이렇게 이제 들으면은 요약 배워가는 내가 뭐라고 그 친한 토하디라고 작가하시라고 이제 제이로 아까 같이 또 작업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읽은 프로그램이라도 부탁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이걸 이제 그 인센서블의 인스트루먼트 스트릭트를 들었었는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동료는 너무 많았구나. 그래서 그게 정확히 작가분들이 인생에 해있는 걸 안 하잖아요. 당시 세레인이 지금 이 올려주신 질문 몇 개만 지금 보는 거 되고 작가분들이 이치 선생님의 공증을 하는 딱 한국을 유니크하구나. 협업할 수 있다는 거에 협업만 안 했는데 미리 얘기하기 전에 그래서 만약에 딱 한국 정도를 할수 있다면 질문에는 제가 불러드렸던 노래가 많은 질문이 있지만 제일 좋아하는 곡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제일 좋아하는 겹치는 것 같아요. 제목 중에 한국 부르는 곡가 제가 불러서 들려드렸던 노래가 Badness Dairy라는 곡이거든요. 속으로 그런 생각은 해야만 이거보다는 내가 좀 쉬울 수 있겠지. 왜냐면 한강호 선생님이 노래하는 스타일이 굉장히 그냥 툭툭 이렇게 뭔가 내레이션을 하듯이 노래를 하시고 한때 또 노래 보자마자 좀 뷰티라는 앨범 핫비 있잖아요. 노래도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로 처음에 치는데 뮤지션 감독도 가수 써있는 거 보고 제가 엄청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한 가지 캐릭터로는 설명을 할 수 없는 그래서 곡도 저는 당연히 메리트스라는 좋지만 정말 10곡 정도를 고르라고 해야 겨우 한 10곡 정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을 해주셨네요. 이사님은 건강하게 오래오래 건강하게 오래오래 나가는 해주세요. 라는 답변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시간 갖고 있었는데 작가분님은 음악이 열량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체력이 없을 때는 소리만 듣는다고 하셨는데 소리만 없는다에 대한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저도 그런 느낌이 있나요? 에너지가 없을 때 음악을 못 들어요.
라고 생각했어요. 아까 말씀해 주실 때. 왜냐하면 에너지가 없으면 사람이 굉장히 건조해지게 되니까 그리고 그 에너지고 근데 그 원천의 에너지 그 자체이죠. 그래서 그게 음악을 만들거나 듣거나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에너지가 아닌가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나이 먹을수록 그런 뭔가 화려한 음악보다는 자연의 소리 같은 것에 끌리는 것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네. 저는 이 다큐를 보면서 스카우트 H가 그렇지 않다가 변화를 했다기보다는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온 분이라는 생각을 하는 게 15살에 쓴 일기가 나오잖아요. 15살에 쓴 일기가 프랑스어가 아니었다. 화음의 흐름이다. 구름의 흐름이다. 수상한 달빛에 비워서 조용히 흘러가는 구름이 15살에 어떻게 그런 게 있을지. 어쨌든 15살에 이미 프랑스어에서 느껴진 어떤 이중감을 화음으로 표현하고 그게 구름의 흐름을 닮았다고 표현하고 그것도 그냥 구름이 아니라 수상한 달빛에 비워서 조용히 흘러가는 구름이라는 프랑스어를 표현하는 분이라면 기본적으로 그런 음악이 아닌 형태의 소리에서도 음악적인 발견을 하는 자질이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안 하던 데서 갑자기 음악한테 변화를 했다기보다는 이런저런 음악적 실험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원래 자기의 본질로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과정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간에 잠깐 스쳐가지만 음악이라고 쓰고 소리의 질서음악이 있다. 저는 그게 되게 합주적인 감정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음악을 한 글자씩 읽으면 소리도 질곡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자기 어떤 내면의 그 소리로 찾아가신 게 아닌가 싶고 여기서 자연스럽다고 할 때 이제 피아노가 이제 이거는 결국 피아노에서 답을 얻으셨지만 끝까지 그 보름달을 보고 느낀 감정은 시대사회로 표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악기는 그냥 도구일 뿐이지 여기서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자연으로의 해결하든지 질문 주셨던 것도 저는 물론 전자음악을 저의 기본적인 어떤 색깔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충분히 전자악기로도 자연을 표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전에도 이런 질문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도 작은 배터리 역할을 했습니다. 누군가 가장 위대한 전자음악은 천둥이다. 결국 전기가 일으켜낸 어마어마한 스포니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기가 나가는 소리니까 굳이 우리가 이렇게 그 전기를 인위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자르고 만든 음악이라는 건 그 에이신 그거는 풀문인데 영화에 처음 시작할 때 나오는 풀문이거든요. 그 마지막 사랑이라는 영화의 엔딩 부분에 나오는 원작자의 나레이션으로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그 나레이션에서 이 책의 제목이 나온 거죠. 나르나크 몇 번의 볼따를 볼 수 있을까는 마지막 사랑이라는 영화에 나온 나레이션인데 그 나레이션을 샘플링을 해서 보름달이라는 곡을 만들면서 그 문장을 여러 나라 사람이 읽어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 풀문이라는 곡을 들어보시면 나는 앞으로 몇 번의 보름달을 볼 수 있을까를 세계 각국의 언어로 그 나레이션을 흘러요. 그 신입사의 음악과 함께. 그 중에 제일 마지막에 이탈리아 말로 나는 몇 번의 보름달을 볼 수 있을까인데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베르나르도 베르토루치. 베르나르도 베르토루치에게 이 문장을 녹음해서 쓰고 그 1년 뒤에 베르토루치는 세상을 떠나서 그의 마지막 목소리가 자기의 앨범에 남았다. 근데 베르토루치가 세상 떠나기 얼마 전에 나 한 번만 보러 와라. 못 살 것 같다. 한참 투어 중이었대요. 도저히 시간을 못 빼서 베르토루치를 보지 못했는데 결국 그때 시간을 내지 못해서 끝내 요즘 작별을 하게 된 것인데 나중에 듣기로 베르토루치는 마지막 한 달 동안 모든 치료를 중단하고 원 없이 와인을 마시고 원 없이 의료용 개만을 피우며 살면서 그렇게
이렇게 많이 써본 적이 있을까 싶을 만큼 껄껄껄 웃다는 글을 쓰면서 약간 부러움을 좀 비치는 내용의 책들이 있죠 사실. 그래서 어쩌면 그 중간에 고다리 얘기도 나오지만 서부터 씨가 제일 좋아했던 영화가 그 고다리였고 처음 대학 들어와서 그 예술대학 애들한테 강의를 하는데 예술대학 수업 들어온 애들이 고다리를 본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서 얘네 같이 본 적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다리를 봤습니다. 제가 선생님이 영화를 좋아하는 그런 고다리를 아는 게 사실 저도 음악 외에는 별로 크게 관심이 없었지만 다행히 저희 박상혁이라는 정말 이 책을 너무 사랑하는 친구가 있어서 더욱더 알았지만 읽어야 한다는 동기는 저런 분들도 다 보고 tarkov스키부터 저렇게 영화를 사랑하시는데 그걸 좀 봐야지 않겠니?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게 동기부여를 주신 분이 아시죠? 이게 어쩌면 요즘이 물론 전 세계적으로 사랑하지만 특히 한국에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지속적으로 사카모토 리치가 이야기되는 게 특히 어떤 점 때문이라고 생각하는지. 우리만 사랑한다는 건 착각인 겁니다. 심지어 어느 나라에서는 자기가 아들 이름은 리치 혹은 사카모토 리치라고 고백하는 팬들도 나가다고 했어요. 오죽하면 스페인에서 올림픽 했는데 자기가 나라보다 주장이 일본 음악가를 배우면서 태양을 바르셀로나 올림픽 공연을 사카모토 리치가. 저는 오늘 적어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그런 믿음이 있어요. 음악은 만국 공허라는 게 동의하시는 분들. 왜냐면 저는 대학에서 10년 넘게 강의를 하다가 약간 혼란스러웠던 게 음악을 보컬 전공자인데 가사 때문에 쓰는 친구들이 80%가 넘었던 적이 있어요. 선언대로 모르겠어요. 물론 이해는 해요. 어떤 뜻으로 그런지. 늘 가사는 엄청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바로 그런 가사, 언어의 벽을 음악으로 완전히 깨서 무너뜨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절이라고 얘기하는 노절사, 바하나, 조명 그런 어떤 스피릿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그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애니어 모리콘의 선생님이라든지 유지사 감독 선생님이라든지 형태는 완전 또 다른 그 무식물적인 고양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성기들이 있지만 또 제가 기억하는 클래식의 연상상에서 그 기법과 그 감성을 이어오시던 분들은 이제 거의 결혼하시고 개인적으로도 국내에서도 적어도 저는 인생을 전체로 볼 때 음악에 몰두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정말 이거 음악에만 몰두하셨다면 어떤 작품을 남기셨을까요? 김민희 선생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그 클래식 음악가의 나를 좀 바라보고 싶은 음악가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살아왔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조금 더 음악을 잘 알았거나 어느 이상의 감각으로 음악을 이해한다. 그리고 이분은 언어라는 걸 음악으로 그 벽을 완벽하게 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사랑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20분 정도로 이상훈님께서는 가장 순간의 기가를 누리시는 아주 먼 날에 내가 만약에 상호를 이지원하는 그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내 기가에 들렸으면 음악이 무엇일까? 아마 그걸 끝까지 고민하는 것 같아요. 아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얘기를 제가 약간 내심이 됐지만 저는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장례식에서 그 들렸으면 하는 곡까지 리스트를 다 짜놓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저도 그러니까 뭐꼭 그렇게 되겠다기보다 저의 엔딩 아주 중요한 게 올핀이에요. 네. 올핀은 제가 의료협회나 나라사까지는 구시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제가 그 구시한 고통에 있어서 정말 아시아는 꼭 그런 올핀과 함께 좋은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렇게 가족들이 함께 손을 잡아주는 상태에서 생각을 있다는 얼마나 좋을까라는 욕심까지 바로 저분 때문에 그런 욕심을 갖게 됐던 것 같습니다. 어제 이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에요. 금요일 저녁에 사실 프로젝트 해외들이고요. 왕관하는 남자들이고요. 그리고 한 영화들이 있는데 위치 사카모토 다이어리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상업 영화라고 부르기가 쉽지 않은 영화를 위해서 어젯밤 12시까지 취소표를 기다리던 분들이 취소표를 한 장도 거짓 못할 정도로 이 자리에 꽉 채워주신 그 방송분들이 저는 사실 약간 놀라는 정도인데 오늘 이 많은 분들이 사카모토 이야기를 보고 얘기를 나누는 예, 딱 내일이 되면 3년째 나이가고요. 영화가 리리즈되는 타이밍도 이게 인간이 아무리 애도하고 이럴 때도 약간은 이제 좀 루즈해질 수 있는 타이밍에 선생님 얘기를 하실 수 있어서 그 시기가 너무 적절한 타이밍에 또 이렇게 멋진 누군가 정말 사랑으로 선생님을 마지막에 이렇게 시켜봤다. 우리 그 팬심은 아주 저렇게 기록하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역시 예술은 길이다. 선생님이 있다는 얘기 생각하고 또 이렇게 또 취소를 한 적 없이 여러분들의 선생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자리여서 저한테 너무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카모토 다큐멘터리 처음이시라면 사카모토 코다라는 작품을 꼭 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 출판사랑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 사카모토 루이치의 책 두 권은 제가 이런 분들의 수많은 자서전이나 에세이를 읽어봤지만 정말 책이 괜찮아요. 그냥 보통은 자신의 성공담만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는 사카모토 루이치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순간순간을 살아낸다는 가지고 있어서 사실 삶과 인생에 대한 어떤 공부가 되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거든요. 이 두 권의 책이 오늘 보신 작품의 프리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아직 책을 보셨다면 이 책을 통해서 영상에 다 담기지 않은 얘기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도서관에서 배우잖아요. 네. 도서관에서 배우서 소송나무 도서관에서 드린 거는 제가 한번 받아봤으니까 들어가시면 되고요. 하나 더 여기에 그 마지막 순간 같은 기록들은 굉장히 내리라는 기록이잖아요. 그거는 사카모토 루이치의 막내 아들 최근에 해피엔드라는 영화를 연출한 소라네오 감독이 찍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또 영화 감독이기에 이런 기록까지 남길 수 있었다는 점에서 모든 완벽한 정말 멋진 인생을 살다 마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예전에 그 영화를 보는 어떤 재미를 물어볼 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약간의 말장난인데 저는 근사한 인생에 근사해지고 싶어서 영화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매일 금요일 아침 10시에 드리고 있는 이런 잊을 수 없는 날에 준비해주시고 그러니까 영화는 기본 같이 따면서 새벽 1시 지금 12시 10시 네, 잘하시네 영화만 들려주시면 그러니까 이게 근사할 때 근사와 근사치를 얘기할 때 근사가 하자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사한 인생을 잡고 보면 그 인생을 닮고 싶어지고 그 인생을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모든 영화가 그런 마음으로 보는 건 아니죠. 특히 이 작품은 이 근사한 인생에 조금이라도 근사해지고 싶은 마음을 하게 만드는 작품을
나왔어요. 그리고 이 작품에 담겨있는 그 많은 생각들이 음악하는 만한 생각이 아닌 내가 음악을 할 줄 몰라도 한 사람이 인간으로 세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도 배울 게 많은 한 사람의 삶을 정의하는 정말 마지막 작품을 함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사카모토 루이지의 내 이름에 답장을 받았으나 커버 제이였습니다. 나쁜 기억을 함께 해주시는 이상 어디서 얘기할 줄 알았어요.